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오늘은 정통 목조 건축의 주요 부재 중에 하나인 추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링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팔짝지붕이라고 하는 건물, 특히 이제 다퍼를 가진 팔짝지붕이라고 하는 건물의 뼈대, 목조 건축이니까 이제 그 나무로 뼈대를 만들어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조 목부재들을 다 조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이제 보토와 적신 보토들을 깔고 기와를 얹으면 지붕이 되는 것이고, 이 벽면에다가는 뭐 창호를 구성하거나 흙벽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뚫어 놓거나 하면 이제 벽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는 목적에 따라서 대청을 놓거나 온돌마루를 놓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방전 바닥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축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축하종을 받는 그런 부재입니다. 그 지붕은 이게 이제 그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덮는 게 좀 생각보다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대량이든 퇴량이든 기둥과 이제 얽혀가지고 대량도 올리고 그 위에 이렇게 뭐 동자 중대공도 올리고 그 위에 또 보를 한 층 더 올리고 그 위에 대공 올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도리를 올리면서 지붕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이 석가래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지붕 가구죠. 지붕 가구. 거기에 이제 그 요렇게 그 충혈하는 부재가 올리게 되는데 일단 지붕면은 경사져야 됩니다. 이제 방수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정근대 시기의 모든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앞뒤로 기울여기만 해도 지붕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맞배의 지붕이라는 지붕인 거고, 이렇게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지붕면이 만나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경사져서 세워진 석가래들이 석가래 요 머리들끼리 만나게 되겠죠. 지붕면에. 그래서 이제 요 제일 꼭대기에 요렇게 이제 용마루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점을 형성하는 이제 모임 지붕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점이든 선이든 이렇게 머리에서 이제 석가래가 만나게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석가래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 측면에도 이렇게 지붕이 생겨버리면은 이 석가래가 펼쳐진 석가래가 전면과 이 측면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 석가래 옆구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날 경우에는 그 만남을 이렇게 그꽉 잡아주는 부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녀라는 부재입니다. 이 추녀는 일종의 석가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특별한 석가래인 거죠. 특별한 석가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양쪽에서 오는 지붕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 목조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처마 곡선입니다. 처마곡이라고도 하죠. 이 처마 쪽에 형성이 되는 요 곡선, 요 선을 만드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추녀라는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녀는 더욱 중요한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적으로도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개눈각도 넣고 기타 장식을 넣게 되죠. 이게 이제 밑에서 봤을 때 되게 또 의장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부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호돌이 대공처럼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진 숫자로 이렇게 계획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도 많이 필요한 부재인 거죠.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재이기도 하고, 이 추녀를 어떻게 그럼 곡을 형성을 할 거냐라는 것이, 이 곡선을 만들도록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문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녀라는 부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까 보셨던 그 추녀가 설치되는 그 부위, 추녀가 설치되는 그 부위에 이제 평면도입니다. 가구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거죠. 즉 이것이 이제 돌이죠. 처마 쪽에 형성된 돌이, 처마돌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전면 쪽, 이것이 이제 측면 쪽 처마돌이가 되겠고, 요것이 중돌이입니다. 중돌이고 전면 쪽이 중돌이고 여기 측면 쪽이 중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이제 왕지라고 하죠. 돌이 왕지 부분. 그래서 왕지를 형성을 하고 중돌이도 이제 왕지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얹혀져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얹혀져 있게 되죠. 추녀가. 그래서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상을 이제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평면도니까 높이감이 없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층단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도리가 층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처마도리가 되는 거, 여기 중도리가 되고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서 봐도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높이 차이가 있겠고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사져서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이제 그 추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추녀라는 부재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추녀곡과 이제 처마곡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마곡을 아까 이제 요 석가래를 요 부재인 그 평고대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곡선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그것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더 느려서 봤을 때 여기 석가래가 계속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의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석가래를 이걸 이제 기준 석가래라고 합니다. 뭐 영번 석가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석가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 쪽으로 펼쳐지면서 이 처마 곡선의 가장 낮은 요 평고대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을 형성을 하는 게 이제 이 영번 석가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겠죠.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추녀 맨 끝으로 가는 이 평고대선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측면에서 단면 형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즉 기준 석가래가 이렇게 직으로 쫙 뻗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 이제 그 평고대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쭉 나열이 되면서 조금씩 이 석가래 코가 쑥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추녀에서는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짧게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긴 거리를 통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올라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높이 차이, 요 0번 기준 석가래의 이제 그 평고대 위치와 추녀의 평고대 위치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안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 차이를 안허리곡이라고 합니다. 즉 기준 석가래의 평고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추녀코의 위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재들을 다 결구된 부재들을 다 이제 제외하면은 이렇게 이제 추녀만 남게 되겠습니다. 추녀만.
물론 이제 나중에 사례까지 요거는 이제 그 겹쳐마가 되겠죠. 겹쳐마 설치를 위한 사례인데 요것도 편의상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춘혈하는 부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뻗었다가 살짝 꺾이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춤은 좀 높고 너비보단 춤이 좀 높은 그런 부재이고요. 어, 아까도 이제 그 지붕 가구인 도리와의 결구를 통해서 봤을 때 보셨듯이 추녀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포인트. 즉 여기 처마도리 왕치 부분, 그 다음에 중도리 왕치 부분. 요 두 부분은 추녀가 이제 가구에 거치되는 부분으로서 이건 추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가구에서 결정이 돼 있는 위치인 거죠. 고정자라는 겁니다. 고정된 위치예요. 거기에 추녀가 얹히게 되고 요 두 점 대비 설정이 되는 부분이 요 추녀 코 위치. 그래서 요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삼각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정된 요 두 점 대비 요 점을 결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상에서 이렇게 요 높이를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온 요 부분의 길이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두 가지를 결정을 하면은 요 추녀 코의 위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삼각형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추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나무가 이제 원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원목이 있다라고 하면 원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따겠죠. 옆면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옆면을 딸 것입니다. 그래서 옆면을 이렇게 키는 거죠. 이렇게 옆면을 키고 또 이제 여기도 이쪽도 이렇게 키고 이런 식으로 키면은 요런 형태의 이제 그 부재가 되는 거죠. 그 옆면에다가 방금 보셨던 요런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살을 남겨두고 해서 이제 이 추녀를 이제 그 치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각형에서 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직각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직각을 올리거나 여기서 직각을 내리거나 뭐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거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제 그 목수 기문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 세 점을 만드는 거. 요 결정된 두 점을 아까 봤던 그 원목 옆에를 이제 친 그 원목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여기를 결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부가적인 살들인 거죠. 그래서 요 그 중도리 왕지 뒷부분으로 더 이제 길게 뽑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뒷부리, 추녀 뒷부리라고 하고요. 여기 부분에는 요렇게 이제 그 아래로 이제 그 살이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아름다운 좀 이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내장 쪽인 거고 요건 이제 외장이라고 하는데 외장 쪽은 좀 보이는 부분이니까 장식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개눈각도 넣고 빗으로 좀 깎고 여기 오각형도 형성을 하고 그런 이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녀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재들과 이제 결구를 하게 되겠죠. 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이제 도리도 결구가 되고 그 다음에 평고대도 결구가 되고 아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자석가래라는 게 이제 쫙 펼쳐서서 이제 그 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추녀라는 부재가 지붕 가구에 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이제 가장 그 간명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춘예의 구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팔짝지붕이 이제 오량가라고 봤을 때 중도리가 있고, 그러니까 중도리 왕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처마도리 왕지를 형성을 하고 해서 그 위로 그냥 올리는 거죠. 일단은 이 춘야라는 부제는 이 처마도리 왕지 요 부분에 형성이 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그 기둥이 이제 그 모서리 기둥이 서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지지점으로 해서 외팔보 형태로 밖으로 뻗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 위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뒤쪽으로도 이제 다 같이 이 중도리 왕지 위로도 이렇게 얹히는 게 가장 뭐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 쪽으로 이렇게 하중이 쏠리게 되는데, 이 쏠리는 하중에 대해서 이게 들릴 거 아닙니까? 이게 춘야 뒷부리가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중도리 왕지 위로 적가, 그러니까 쌓아서 이제 가구를 형성하는 방법을 이제 적가라고 하는데, 적가 형태로 이렇게 그 뒷부리 부분을 쌓게 되면은 이게 들어올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보강책에 이제 시방서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춘야정, 띠세, 강다리. 즉 춘야정은 그러니까 정을 박는 거죠. 이 뒤로 이렇게 도리양자에다 박는 것이고, 띠새는 이제 쇠로 이렇게 아예 감싸버리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이제 강다리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다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춘야에다 구멍을 뚫어서 요 강다리를 밑으로 꽂아 넣고 요렇게 비녀장을 이렇게 어디에요? 요거 중도리 왕지 아래 이제 도리받침 장여 사이로 걸쳐져서 이게 들어 올려지더라도 이게 걸려서 들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강다리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리왕지 위에다 적가를 하는 게 이제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맞닿는 면이 이게 도리가 또 이제 그 원형이기도 하고, 이제 굴돌이 원형이기도 하고, 얘는 또 이제 밑에 약간 평평하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닿는 부분이 이제 좀 적겠죠.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앉히려면은, 잘 앉혀서 이렇게 올리려면은 닿는 면적을 넓게 해야 되겠죠. 즉 하나의 기준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에 다른 부재를 이제 파야 됩니다. 파서 닿는 면을 되게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랭이라는 기법이죠. 그랭이라는 기법. 그러면 이제 도리와 추녀 요 사이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파내느냐? 이 추녀를 기준으로 하고 도리를 파내는 것입니다. 추녀는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내면 안 되고요. 이 도리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돌이 이렇게 파고 그 위로 추녀를 얹게 되는 것입니다. 뭐 중돌이 쪽도 마찬가지고 그 주심돌이나 이제 내목돌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추녀가 가구에 이렇게 적가 형태로 쌓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부재들은 이제 이 갈모산방이라는 부재가 있습니다. 갈모산방이라는 부재가 있어요. 갈모산방이라는 부재는 아까 그 기준석가래를 좀 보셨듯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정면에서 보면 꽤 많은 석가래들이 펼쳐지겠죠. 펼쳐지고 이렇게 곡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여기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요쪽 부분, 여기 초점서부터 이렇게 평석가래가 쭉 왔다가 선자석가래가 이렇게 부채살처럼 펼쳐지는데, 이 갈모산방이 없게 되면은 이 선자석가래가 여기 돌이 바닥까지 왔다 급격하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보기에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부재를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선자 부분으로 형성되는 처마 곡에 맞춰서 일정 정도 미리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갈무선방이 되는 겁니다. 갈무선방도 마찬가지로 추녀와 닿기 위해서는 이제 면과 면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랭이질을 하는 거죠. 그랭이질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갈무선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갈무선방만 좀 따로 떼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삼각형 형태로 길다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갈무선방에 일단 도리하고도 이렇게 그랭이질해서 딱 붙여야 돼요. 이건 좀 약간 뒤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게 그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랭이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리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추녀의 몸통 옆면에도 이제 그랭이질을 하고 밑으로도 살짝 파고 들어가서 추녀를 살짝 받쳐줘야 돼요. 거기까지 이제 그랭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갈무선방이 이렇게 받쳐지는 형태로 이제 갈무선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추녀 선자를 설치를 할 때 이게 평고대 곡선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살짝 곡을 줘서 거기에 좀 비슷하게 설치를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이제 그 갈무선방을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석가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고대가 있어야 됩니다. 평고대의 선에 맞춰서 이 석가래들을 다 여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럼 평고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 기준이 되는 석가래를 몇 개 놔야 됩니다. 이게 서로 맞물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가장 곧게 뻗은 석가래인 이제 기준 석가래를 놓고 또한 중간중간에 기준이 되는 석가래들을 몇 개 더 걸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요 코에 닿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이 평고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기준 석가래 이외에 나머지 평석가래를 요 코에 맞춰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자 석가래를 이 평고대에 맞춰서 걸게 되는 것이죠. 이 평고대는 지금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홈을 파게 되겠죠. 추녀하고 이제 살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끼운 다음에 이제 정으로 이제 고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매기 같은 경우 사례 위에 설치하는 평고대는 이 위로 이제 연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잘 맞춰서 좀 이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재에, 그러니까 추녀라는 부재에 이제 다양한 부재가 결구가 되는데 이제 뭐 선자석가래는 여기서는 이제 그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자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추녀가 가구에 결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녀의 갈무선방과 그 다음에 또 평고대 등이 이제 그 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추녀의 거치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마돌이 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중돌이 위도 이제 같이 이제 쌓는 거죠. 아래에다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쌓는 것. 그 방법을 이제 적과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추녀의 거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량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량가 이상이라고 하면은 위에 종돌이가 또 별도로 있겠죠. 뭐 중간에 이제 중돌이가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어쨌든 이렇게 거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삼량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거치가 되느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은 중간에 중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추녀가 이 처마도리에서 종도리까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배면 쪽의 추녀도 처마도리에서 종도리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종도리만 있으면 거치가 안 되겠죠. 왕찌를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도리에는 이렇게 가로 짧은 여기 도리를 걸쳐 가지고 추녀를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십자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도리를 통해서 이렇게 추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이 왕찌가 형성이 되면서 이 추녀를 올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랭이를 떠서 그랭이를 떼서 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량가의 추녀 거치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쌓는 거니까는 이 뒷부리 부분을 이제 위로 쌓는 거니까 적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가. 그런데 이 뒷부리를 이렇게 이 적가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구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임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위 꼭대기에, 가구의 맨 위 꼭대기에 이 종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도리를 형성해서 한 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을 형성을 하죠. 옥심줄을 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위로 얹을 수가 없죠. 이 뒷부리 부분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추녀가 끼이게 되겠죠. 끼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그 추녀 뒤에 장부를 만들고, 기둥에 이제 홈을 형성을 해서 이제 끼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삽가라고 합니다. 삽가. 삽입함으로써 가구를 형성하는 걸 이제 삽가라고 하죠. 각 모서리마다 모임지붕은 사각형이면은 방형의 이제 그 모임지붕이면은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네 개의 추녀가 이 한 점에, 즉 여기 이 옥심주에 모일 테고, 육모정자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추녀가 이 하나의 요 기둥 옥심주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 뒤쪽에 이제 장부를 형성해서 끼워주는 것, 이게 이제 삽가라는 방법인 거고요. 이렇게 삽가를 해야 되는 구조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중층이라고 하는 2층을 형성을 할 경우에 하층의 지붕에 설치하는 추녀인 거죠. 추녀가 상층의 이제 모서리 기둥에 끼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녀의 장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기둥에 이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추녀를 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녀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재를 넣는 거죠. 이런 부재. 이게 뭔가요? 이런 거를 산지라고 하죠. 산지를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딱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추녀하고 이제 기둥이 좀 더 단단하게 결석이 되겠죠. 빠지지 않고. 이것도 이제 삽가가 됩니다. 삽가의 방법으로 추녀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석가래가 설치가 될 텐데, 여기 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자 석가래가 펼쳐질 테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상층 벽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평석가래도 걸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도리를 설치를 하는 건 아니죠. 중도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기둥과 기둥, 이쪽에도 이제 기둥이 있겠죠. 평기둥이 있겠고, 이게 상층에 이제 외진 기둥이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거기 사이에 설치되는 거니까 이거는 창방이겠죠. 개념적으로 보면 창방입니다. 기둥의 몸통에 설치되는 수평부재이기 때문에 창방인 거죠. 그런데 그냥 창방이 아니라 석가래를 짊어지는 창방이기 때문에 멍해창방이라고 합니다. 멍해창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제 멍해창방이 말 그대로 창방이 별도로 이쪽
요쪽에 이제 그 공포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보통은 이제 다포 형식이잖아요. 다포 중층을 설치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다포입니다. 즉 여기에 처마도리가 이제 그 외목도리가 되고 여기 주심도리가 있겠고 요쯤에 주심도리가 있겠고 내목도리도 설치가 될 텐데 이게 좀 되게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아예 이 내목도리가 이 멍해창방의 역할을 하게 되는 즉 공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층 그 외진의 기준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까이 다가와서 이 내목도리까지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층 물루, 숭례문 같은 경우, 물루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내목도리가 멍해창방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 처마도리 왕지를 형성하고 갈무삼방 붙이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뒷부리가 상층 기둥의 몸통에 상층 우주 몸통에 끼이는 그런 이제 삽가를 형성을 한다는 것. 중층에서는 이제 하층의 추녀가 이렇게 결구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을 보셨습니다. 이 처마도리 왕지 위에는 무조건 적가가 되는 것이고 이 중도리 왕지 위에도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추녀의 이제 뒷부리 부분도 이제 위로 적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임지붕이나 이런 그 중층 같은 경우는 삽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이 뒷부리 부분의 고정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적가의 방법에서 가장 흔한 이제 적가의 방법에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뒷부리 들림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오량가 같은 경우에 그 처마도리 왕지 위로 설치 적가하고 또 이제 중도리 왕지 위로 적가한 다음에 추녀를 좀 더 길게 늘려서 종도리 아래로 지렛대 구조 형태로 아래로 이렇게 그 찔러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종도리 아래로 찔러 넣지 않더라도 요 두 지지점만으로도 이제 추녀는 거치가 되는데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종도리 아래로 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기타 뭐 다른 강다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가구가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들림을 확실하게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도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는 뭐 추녀와 추녀끼리 이렇게 결구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턱 맞춤 형태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추녀가 가구의 결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종도리 아래로까지 이제 뻗어 나가서 반턱 맞춤으로 한 사례가 전등사 대웅전의 사례이고요. 고산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홍성에 있는 고산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도리까지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결구가 되는 건 아니고 요 측면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그 가구를 형성을 한 사례도 있고요. 단칸팔짝이라고 할 수 있는 송광사 약사전 같은 경우에는 처마도리하고 이제 거긴 중도리가 별도로 없고 이 내목도리가 중도리의 역할을 해서 추녀가 올라간 다음에 이 종도리 이 장여에 끼어서 이제 4개의 추녀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종도리 아래로 눌려 있는 그러니까 지렛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이 외팔보로 뻗어지는 하중을 받아주는 데는 전체 집의 가구가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즉 이제 그 추녀가 지렛대 형태대로 걸쳐져서 있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는요. 추녀의 이제 거치의 관점에서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두 지지점 외에 종돌이 아래에 설치하는 거 말고 그냥 아예 중돌이에서부터 처마돌이를 위에다 놓고 중돌이 이 지지점을 통해서 중돌이 아래로 그럼 추녀를 찔러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례가 있죠. 흔하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석사 무량수정과 그다음에 봉정사 대웅전에서 그러한 사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의 이제 지분 가구, 석가래를 중심으로 한 지분 가구인데 일단 석가래를 제외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시면은 구량가죠, 구량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구량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구량가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종돌이가 되고 석가래가 걸쳐지는 여기가 중돌이가 되고 그 위에 상중돌이가 있고 이 중돌이 아래에 하중돌이가 있고 처마돌이는 외목돌이와 주심돌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녀를 보시면은 추녀 설치를 보시면은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처마돌이 왕지 이 지점에서 중돌이 왕지 아래로 이렇게 지렛대 형태대로 찔러 넣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녀의 들림은 가구 자체가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뭐 들릴 리는 없겠죠. 그죠? 아주 이제 그 거치의 관점, 추녀 거치의 관점에서는 아주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렛대 형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이런 주심돌이나 혹시 내목돌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재들이 좀 자연스럽게 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지를 하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지지점은 오로지 이제 외목돌이 왕지만 되는 거죠. 처마돌이 왕지만. 이런 식으로 옆구리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경우에도 주심돌이가 왕지를 형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무산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추녀를 뭐 어정쩡하게 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녀 뒷부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이제 하중돌이 왕지 부분인데 하중돌이 왕지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중돌이 부분이죠. 중돌이 부분 요 위치에 내부 기둥이 있습니다. 내부 고주가 이제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 뭐 퇴량이니 뭐니 기타 이제 그 초방이니 그런 부재들이 되게 많이 쌓여서 이 중돌이를 지지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 추녀 뒷뿌리가 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구가 되지 않고 띄워져 있고 그냥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오로지 이 처마돌이 지지점 위에서 중돌이 이 왕지 아래로 이렇게 걸쳐지는 것으로 추녀가 이제 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추녀의 거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튼튼하게 거치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두 가지 사례밖에 없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단점이 많으니까는 이게 뭐 그 열성으로서 도태가 됐겠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석가래가 그 지붕 물매를 형성하면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석가래는 무조건 이제 그 저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쑤셔 넣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추녀가 이렇게 밑으로 그 지렛대 형태대로 아래로 가게 되면은 눕혀지지 않습니까? 눕혀지면은 이게 이제 그 뭐 3차원 현수 곡선
그 처마곡을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눕혀지는 것만으로 이게 들어올려지겠죠.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추녀곡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올릴 여지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추녀라는 부제가 춤을 높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직인 거죠. 그리고 부제가 튼튼하지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훼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좀 튼튼하지 못한 부제가 돼요. 이게 그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석가래가 들어간 거를 좀 보셨었는데 석가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적가해서 이렇게 쌓였는데 요 추녀 부분, 선자 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지대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층이 지고 선자 석가래를 좀 추녀 위에다 걸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형성을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말굽,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선자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렛대 방식의 지렛대 구조 형태의 추녀 거치 구조는 좀 도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사례가 봉종사 대웅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종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겠고요. 석가를 일단 제거를 좀 해보죠. 아이고, 장연, 단연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처마돌이 왕지 부분에 추녀가 거치됐고 또 그게 이제 올라가서 어디 중돌이 왕지 아래로 이제 그 거치가 되었습니다. 지렛대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거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종사 대웅전은 사실 좀 단순하게 이제 그 지렛대 형태로 거치가 되었다는 것 이상의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봉종사 대웅전을 주제로 한번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면 이거는 좀 원근감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에도 봤었지만은 처마돌이 왕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다포기 때문에 주심돌이도 있고 내목돌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목돌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죠. 아예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심돌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연결되지 못하고 별도로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측면에는 주심돌이 자체가 없죠. 주심돌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각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합각구조. 일반적으로 이제 합각구조는 석가래 위에 받침목, 누리개, 받침목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합각대공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주심돌이 측면에도 주심돌이 왕지를 형성하도록 주심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합각을 지지하는 구조가 공포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대에 받침목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합각 중대공을 놓고 합각 보호가 설치가 되고 합각 종대공을 설치해서 이제 종돌이를 바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아예 그 측면에는 주심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가 어디에 있나요? 팔짝지붕을 기원으로 하는 다폭의 맛뱃집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되겠죠. 일단은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봉종사 대웅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돌이 왕지
중돌이 왕지 아래로 추녀 뒷뿌리가 걸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왕지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죠?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돌이하고 여기 이제 측면에 있는 소위 이제 외기돌이라고 하는 게 이 왕지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중돌이가 쭉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이 합각부의 가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합각 부분에 이 보호 위까지 가가지고 쭉 뻗어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외기돌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즉 이제 이게 보통 이 네모나게 이제 중돌이 틀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피읍자 형태의 틀을 형성을 하고 있죠. 아주 이제 독특한 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제 봉종사 대웅전입니다. 피읍자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됐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봉종사 대웅전이 되게 중요한 건물이죠. 중요한 건물이고 가구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실내로는 이제 결구 구조 중에서 이제 그 창방 같은 경우에 어떤 갈퀴이음의 사례로서도 유명하죠. 갈퀴이음, 갈퀴이음의 사례도 있고 평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장부, 메뚜기 장부 이음의 사례로 또 유명하고요. 이렇듯 이제 많은 특징이 있어서 이번 시간엔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겠고 조만간에 전체 가구에 대해서 봉종사 대웅전만 따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추녀의 구조, 그 삼각형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추녀가 가구에 거치되는 방법 중에 처마더리 왕지에는 이제 반드시 그 위에 적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뒷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는 적층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처마더리 왕지뿐만이 아니라 중도리 왕지 위로도 쌓는 거.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모임지붕이나 중층의 하층 같은 경우에는 기둥 몸통에 꽂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삽가라고 했습니다. 삽가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지렛대 구조를 형성하는 사례가 이제 부석사 무리양수전하고 이제 봉종사 대웅전의 사례가 있지만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닌 거죠. 그 지렛대 구조로 꽂히는 이제 지렛대 공자를 써서 공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냥 제 생각인 거고 어쨌든 지렛대 구조로 꽂히는 그 세 가지 그렇게 적가, 삽가, 지렛대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가구에 거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녀의 다른 부재들이 결과가 될 때 주로 쓰이는 이제 그랭이 기법이라는 것들, 각 부재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녀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